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배경과 이번 주 증시 일정에 대해 체크해봤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증시, 국내외 전반적으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웃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 항상 괴로웠던 패턴이 뭐냐면 막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 증시는 올라가는데 예. 다른 국가들이 다 빠지는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러시아가 거의 한 10% 가까이 이제 빠지고 한 주간 중국도 약세였죠. 반면에 이제 고생했던 나라들 뭐 코스닥, 코스피, 뭐 미국 시장, 독일 시장 다 올라오는데 역시 가장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 상승률로 볼 때 그동안 꼴찌를 기록했던 코스닥이 그나마 가장 발군의 어떤 상승을 보인 게 아닌가.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사실 지난주에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왜 이렇게 올랐나 변한 건 없는데 기대감이었죠. 첫째는 러시아 전쟁의 어떤 휴전 가능성 그 얘기가 이제 CNN 기사로 나왔었는데 그 내용은 새로울 게 없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뭐 돈바스 지역이 75%는 지금 러시아 쪽이 장악을 했다. 이게 장악이 완료가 되면 아마 뭐 전쟁했던 이유가 그거니까 독립전쟁이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침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 지역만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면 휴전을 할 수도 있다는 어떤 시나리오 그런 우리가 흔히 듣는 시나리오인데 아무래도 또 그런 시나리오는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CNN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또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색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중국 그 관세 같은 경우도 완화가 될 수 있다. 꾸준히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에는 또 나왔었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죠. 푸틴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또 언급하기를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작전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로 서방 국가들 개입하지 말란 말로 또 위협을 하고 또 대중국 관세 같은 경우 완화 같은 경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가 지난주에 이제 고용지표가 금요일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잘 나왔어요.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비농업 부분 고용 증가 건수가 27만 건 정도를 우리가 예상했었는데 37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전달보다는 조금 못했지만 예산을 껑충 뛰어넘으면서 요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호재가 악재로 바뀌기도 하고 악재가 호재로 바뀌기도 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약간의 우려감이 조금은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결국 또 이번 달에 있는 연준 FOMC 회의에서 또 금리를 또 얼마나 올릴까 거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요일 증시는 묶여 있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죠. 미증시의 그 섹터나 종목들 가장 큰 특징은 낙폭 과대주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그 평균적으로 한 4에서 11% 수준의 상승이 나왔고 반면에 그동안 견고했던 에너지주가 최근에 좀 헤매고 있다는 건 또 특징적이었고요. 또 결국 이제 반등은 나왔지만은 기술적 반등에 가깝기 때문에 아직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우리 국내 증시로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과매도 국면 속에서 기술적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마침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이 끌어올렸고 특히 지난주엔 삼성전자가 역시 그 한 건을 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삼성전자는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예상보다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반대로 거꾸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지난주엔 또 다른 패턴을 보였다는 것. 컨센의 거의 하단입니다. 컨센 하단을 겨우 턱걸이하는 수준 정도 14조 정도 했는데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것. 요게 아마 지난주에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주들이 고르게 올랐는데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대부분 낙폭 과대 대형주들 뭐 중소형주 다 끌어올렸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 전까지 강세를 보였던 게 방산이라든지 태양광, 뭐 신재생, 조선 같은 이런 섹터들은 오히려 또 급락이 나오는 현상이 있었죠. 왜냐하면 국내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섹터나 다른 쪽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팔아야 되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증시의 모습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웠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시장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1일 월요일에는 중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또 OECD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될 예정이고 13일 수요일에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미국의 6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지금 8.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예정되어 있고 또 14일 목요일에는 한국 옵션 만기일 또 미국의 6월 PPI가 발표되고 JP모간의 2분기 실적 역시 이날 발표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시간 15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미국의 7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가 발표되고 중국의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자, 이번 주 빅 이벤트들 상당히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미국의 CPI, 중국의 2분기 GDP 살펴볼 일정들이 많은데 어떤 일정들 위주로 좀 체크해 보면 좋겠습니까?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꾸준히 나왔던 게 물가지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6월 CPI 쪽에 많이 그렇죠. 관심이 집중된 것 같아요. 뭐 다른 지표도 있습니다. OECD 경기 진행 지수도 있고 중국의 뭐 CPI, PPI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중국의 2분기 GDP라든지 또 실적 시즌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JP모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주부터 꾸준히 얘기 나왔던 역시 물가 지표. 이제 미국 6월 CPI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바이든의 중동 순방. 이거 두 개가 아마 시장 흐름을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의 CPI 추이가 되겠는데 위쪽이 CPI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이제 식료품이나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뺀 근원 CPI가 되겠는데 지난 그 5월 같은 경우가 8.6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1년간의 흐름인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8.6%까지 올라왔고 원래 이제 이번 6월에 이제 예상 같은 경우도 8.6 정도로 봤었는데 다시 컨센이 올라가면서 8.8까지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8.8을 하회할 것인가 아니면 또 깜짝 또 위로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번 주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지금 6%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둔화되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에너지 가격이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중동 방문이 있는데 중동 방문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미국의 CPI 그 주요 항목을 놓고 보면은 아까 8.6으로 나왔었는데 안에 뭐가 애를 먹이고 있나를 뒤져보면은 결국 식료품 같은 경우가 10.1%. 예. 만만치 않은데 이거죠. 에너지가 1년 동안 지금 34.6%가 급등했습니다. 이걸 안 잡고는 답이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중동에 이제 13일부터 16일입니다. 그 사이 가게 되겠는데 약간 그 최근에 바이든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예. 어차피 이 사우디가 아니면 그 유가를 잡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정산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간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왜 지금 그쪽에 그 연계가 돼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못 하는가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제 모하마드 왕세자 같은 게 사우디의 왕세 같은 경우가 우리 반체제 인사를 암살했지 않습니까? 예. 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우디 왕따를 시키겠다 이런 아주 격한 표현까지 쓰면서 거리를 뒀었는데 언론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에너지 인플레 잡기 위해서 꼭 사우디를 가야 되느냐, 인권은 어디 갔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껄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이유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인플레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건 러시아와 중국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침공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중국과 그다음 미국의 어떤 갈등 관계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쟁 관계를 알고 계신데 이런 걸 위해서는 우호 국가들을 많이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우디를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좀 읽힌 게 아닌가.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11월 중간 선거 같은 경우 거기서 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이. 그래서 인플레 안 잡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16일이니까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또 호재로 작용했던 게 대중국 관세의 완화인데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내부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도 좀 이런 것도 의견이 좀 조율이 되고 있다는 얘기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마 언제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떤 향방을 보일지 말씀해주신 이 빅 이벤트들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향방도 달라질 것 같은데 데드캣 바운스 아니면 상승 랠리의 시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표님의 의견이 더 궁금하네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그렇죠. 약간 눈에 보이는 건 있어요. 왜 제가 살짝 여쭤봤나 하면 대부분 거의 한 99%, 아니 99.9라고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데드캣 바운스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도 한 1,400 중후반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 않는 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나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번 지난주에 어떤 반등이 나왔을 때 뭐 좋은 게 있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좋은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침공 전쟁 휴전 가능성이나 대중국 관세 완화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나마 하나 좋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그나마 긍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 하향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는데 그나마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좀 큰 걸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이거죠. 지난번에 이제 14조 한 1천억 정도까지 커트라인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걸 겨우 맞춘 상태인데 이게 주가가 반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일단은 첫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커트라인 아래단을 맞춘 게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정도 해준 게 어디냐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반영이 돼 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것밖에 안 나왔지만은 주가가 이미 이만큼 급락을 했지 않느냐. 선반영이 됐다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요게 아마 우리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약간의 어떤 방어막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기 침체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그 정도 나왔다는 것도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낮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고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부분 우려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가 되겠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되겠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있는 거죠.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러니까 CPI 쪽에 충격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8.8%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8.9나 뭐 한 9%가 나와버리면 또 상당한 쇼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좀 낮은 쇼크는 없어야 되고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행보가 이번 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건이 갖춰진다면 한 1,400 한 중후반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마냥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확실히 투자 전략도 더욱더 신중히 서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장이 지난주에 이제 좀 반등이 나왔지만 아직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무리수는 안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수라는 건 요즘 장이 정상적인 종목이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이 날 때입니다. 이것저것 보면 좀 근거 없는 테마주인데 워낙에 많이 움직이니까 시세가 움직이는 쪽으로 우리 돈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요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거기서 물려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데 테마주들은 수급이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시피 그걸 좀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금은 시장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호황제가 엉켜 있습니다. 아까 고용지표도 좋은 어떤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의 변동성이라든지 시장의 혼란성이 아직도 가파르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느냐. 한 번은 급등이 나왔다가 한 번은 급락이 나왔다가 실적이 좋은 종목을 보라매 그랬는데 지난주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온다든지 전혀 또 어처구니 없는 낙폭 과대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라고 많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투자 전략상. 자기 장단에 맞춰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자기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게 맞지 시장의 페이스에 끌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준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실적이 좋고 그리고 실적 전망도 좋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장이 어렵지만 저는 중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건 여전히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워낙 많이 빠져 있으니까 대부분 다. 그리고 이제 낙폭 과대주다.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도 보면 낙폭 과대주로서 기술적 반등은 나옵니다. 그런 반등은 분명히 지난주에 나왔었고 이번 주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실적이 안 되는 종목들은 철저히 좀 단기적으로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구분을 하자면 낙폭 과대주, 철저한 단기 매매, 실적이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신만의 확고한 이 투자 신념, 가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마음에 드는 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예. 왜냐하면 어느 섹터, 어떤 종목들이 실적이 좋습니까? 라고 뒤져보면은 딱히 많지는 않아요. 낙폭 과대주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볼만한 섹터가 많은데 실적만 온리 그것만 보면 불안하죠. 뭐 예를 들어 금융주 삼성전자도 뭐 지난주에 올랐던 게 실적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주의 급락을 보더라도 실적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해서 실적이 좋은 섹터 종목이 어디 있는가를 보면 2차 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쪽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지난번에 LG 엔솔에서 약간의 어떤 흠집이 났었고 그리고 밸류가 높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아마 실적 관련해서는 자동차가 섹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리포트가 자동차 관련해서 나올 건데 실적 컨센에 대해서 지금 영업이익을 2조 이상, 2조 중반 근처까지 컨센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 시즌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다만 조금 불안한 게 지금 그 우리 파업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13일까지 이걸 합의를 못 보면 파업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실적 관련해서는 역시 자동차 섹터가 가장 낫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트리플 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